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필기 CBT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소방 원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불꽃의 색상 중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한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불꽃의 그 온도, 색상 중에서 이제 온도를 물어볼 때는 그 불꽃의 밝기와 어두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색상이 어두울수록 온도는 낮은 거고요. 색상이 밝을수록 온도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색상별로 온도를 몰라도 어떤 게 더 밝고 어떤 게 어두운지만 판별할 수 있으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암적색 같은 경우에는 700도에서 750도 정도가 되고요. 2번의 적색은 850도, 그리고 3번의 휘백색은 1500도, 가장 높아요. 그죠? 1500도. 그리고 4번의 휘적색은 925에서 9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이 1번의 암적색이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몰라도 답은 고를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의 암적색입니다. 다음 문제 2번. 가연물에 따른 연소 형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가연물과 연소의 형태가 제대로 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목탄, 코크스는 확산연소. 어때요? 목탄과 코크스는 표면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표면연소. 틀렸고요. 2번. 목재, 면직물, 분해연소. 어때요? 목재와 면직물은 바로 분해연소가 되는 거죠. 그죠? 2번이고요. 3번. TNT, 피크린산은 표면연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TNT와 피크린산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연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금속분, 플라스틱은 증발연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연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름 같은 경우, 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연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금속분은 표면연소가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분해연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2번이네요. 답은 2번. 문제 3번. 다음 중 소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소화의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번에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 소화 방법인데, 이거는 바로 부촉매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촉매 효과. 다음 2번. 가연성 물질을 냉각시킨다? 자, 가연성 물질, 가연물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냉각 효과가 되는 거고요. 3번. 산소의 농도를 낮춰준다. 어때요? 산소가 없으면 질식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은 질식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에 가열원을 계속 공급한다? 탈 수 있는 물질을 계속 공급한대요. 이거는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를 더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소화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4번. 다음 문제 4번. 위험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비등점이 낮아지면 인화의 위험성이 높다. 어때요? 비등점이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성은 높은 거고요. 2번. 비중의 값이 낮아질수록 위험성이 높다. 맞죠? 네, 비중도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융점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아니죠. 융점은 낮을수록, 융점은 작을수록 위험성이 큰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점성이 낮아질수록 위험성이 높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황화린의 착화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황화린. 자, 황화린 같은 경우는 착화 온도는 발화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발화 온도. 그래서 황화린의 발화 온도는 바로 대략 100도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기 4번에 260도라고 나와 있는데 260도는 정린의 바로 착화 온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성질에 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별에 따른 그 성질을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그 성질의 가장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좀 편하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자, 산에 가자, 그죠? 산 가자. 자, 어떤 산으로 간다? 예, 인자산으로 간다는 거죠. 인자산으로. 인자산. 그죠? 산 가자, 인자산. 자, 하나씩 볼게요.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바로 뭐예요? 산화성 고체죠? 예, 산화성 고체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예, 가연성 고체. 그리고 제3류 위험물은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물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금수성 물질.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네, 인화성 액체. 이제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휘발유나 뭐 경유, 등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죠. 과산화수소.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6류 위험물인 거죠. 자, 보기를 보시면 제2류 위험물이 가연성 고체라고 했어요. 어때요?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맞고요. 그다음 2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틀렸죠? 인화성 액체입니다. 고체가 아니라 액체. 이제 답은 2번이고요. 3번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맞고요. 4번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안전을 위해서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자,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황린, 2번에 칼륨, 3번에 나트륨, 4번에 과산화나트륨. 자, 이 중에서 자,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황린과 그리고 뭐예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그래서 그 1번의 황린 같은 경우를 이제 물속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2번의 칼륨 같은 경우는 등유. 그죠? 등유 속에 저장합니다. 등유. 그리고 3번의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등유 속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 자연 발화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연 발화. 자, 보세요. 1번. 열 전도율이 낮을 것. 그죠?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열 전도율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발열량이 작을 것. 자,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열량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발열량이 작은 것이 아니라 발열량이 클 것. 이렇게 돼야 맞아요. 3번.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그죠?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 4번. 표면적이 넓을 것. 그래서 이 표면적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을 그 연소시킬 때 그 잘게 자른 그 다른 물질이 있고 큰 덩어리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타겠어요? 잘게 자른 물질이 더 잘 타겠죠. 이것은 바로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덩어리보다 더 잘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수평 계획. 수평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계획. 수직 계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용도 계획이 있습니다. 용도 계획. 용도 계획. 그래서 이 수평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이제 단위로 해주냐? 이것은 수평 계획은 이제 면적 단위. 바닥 면적이 되겠죠? 예, 면적 단위가 되는 거지. 면적 단위. 그죠? 그 다음에 수직 단위, 수직 계획은 바로 예, 층 단위, 층. 수직이니까 층, 몇 층, 층 단위. 그리고 용도 계획은 말 그대로 용도 단위입니다. 용도 단위.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의 수직 계획, 2번의 수평 계획, 3번의 인면 계획, 4번의 용도 계획.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인면 계획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다음 10번.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 1차 안전구획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자,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 안전구획이에요, 안전구획.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안전구획은, 자, 1차 안전구획, 그리고 2차 안전구획, 3차 안전구획이 있는데, 1차 안전구획, 2차 안전구획, 3차 안전구획. 자, 이것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1차 안전구획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복도죠, 복도. 자, 우리가 피난을 할 때, 자, 거실에, 만약에 어떤 실에 있다고 하면은, 피난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복도죠, 복도. 그죠? 그래서 복도가 1차 안전 구획이 되는 거죠. 1차 안전구획. 그 다음에 2차 안전구획이 어디냐? 2차 안전구획이 바로 계단 전실입니다. 계단 전실. 그리고 3차 안전구획이 바로 계단이죠, 계단.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안전구획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복도입니다. 복도.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다음 11번. ABC급 분말 소화기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분말 소화 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ABC급이다. ABC급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약제가 무엇이냐?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는 제3종입니다. 3종.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인산 암모늄이죠. 그죠? 인산 암모늄.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그 한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자식, 그죠? 화학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의 자, 화학식 NH4 그래서 NH4 H2PO4죠. H2PO4. 이게 바로 인산 암모늄의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NH4H2PO4.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기 2번에 NaHCO3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이고요. 다음 3번에 KHCO3 탄산수소 칼륨. 이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2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최대 설계 농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자, 1번 FC-3-10. 자, 이것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그죠? 이것은 설계 농도가 허용 설계 농도가 40% 정도가 되고요. 2번에 FIC-13I1. 이것은 0.3% 정도 됩니다. 0.3. 그리고 3번에
FK5-1-12 이것은 설계 농도가 10%. 그리고 4번에 IG541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죠. 대표적인 IG541의 허용 설계 농도는 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는 거죠. IG541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3번.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 발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전기 화재. 자, 화재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기 화재예요, 전기 화재. 그죠? 자,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원인을 얘기하면 원인을 몰라요. 잘 모르면 전기 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 발화의 요인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1번의 합선. 어때요? 맞죠? 전기 합선에 의해서 화재 발생하잖아요. 맞고요. 2번 역률. 역률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역률과는 화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전기 불꽃. 그죠? 전기 불꽃이 튀면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의 낙뢰. 낙뢰를 맞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바깥에 나무죠, 나무. 나무에 낙뢰가 떨어지면 어때요? 나무가 타버려요. 그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기 화재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률. 그죠? 역률입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2번. 다음 14번. 이황화탄소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는? 자, 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응하는 거예요?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황화탄소가 산소와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건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화학 반응식을 좀 알고 계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황화탄소는 CS2예요. 이황화탄소. 그죠? 이황화탄소가 연소한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산소와 만났어요. 그럼 어떤 물질들이 생성이 되냐?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SO2 아황산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자식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3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2를 곱해주면 이제 양쪽에 똑같습니다. 원자량이. 그쵸? 그래서 이황화탄소가 연소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아황산가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15번. 실험군 쥐를 15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실험군 쥐의 절반이 사망하는 치사 농도는? 자, 이건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쥐의 50%를 15분 이내에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 이게 뭐예요? 바로 ALC죠. 그죠? ALC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1번의 ODP 같은 경우는 뭐예요? ODP는 오존 파괴 지수죠. 오존 파괴 지수고요. 그리고 4번의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의 ALC가 되겠네요. 다음 16번. 다음 중 금속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재의 분류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A급 화재가 있죠. 그 다음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 D급 화재. 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A급 화재는 가장 일반적인 화재, 일반 화재. 뭐 목재가 탄다, 뭐 소파가 탄다,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일반 화재입니다. A급 화재는 자, 일반 화재고요. 다음 B급 화재는 바로 유류.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나 또는 뭐 가스 화재, 이런 것을 B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급 화재는 바로 전기 화재고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그리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 네, 이렇게 해서 금속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의 D급 화재가 되는 거네요. 그 D급 답은 4번. 다음 17번. 내화 건축물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화재 특성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이 있어요. 내화 건축물.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화재에 더 유리한 겁니까? 화재에 더 강할까요? 내화, 목조 건축물이 더 잘 타겠죠? 내화 건축물보다. 그죠? 이건 화재의 내성이 있는 거죠. 내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타요. 그죠?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딱 발생하잖아요.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고온. 높이 올라가요. 온도가 상당히. 그리고 타는 시간이 짧아요. 금방 타요. 목조 건축물은. 그죠? 고온 단기형입니다. 고온 단기형.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짧게 타버립니다. 금방 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잘 안 타요. 그리고 온도도 높게 안 올라가요. 이거는 저온 그리고 천천히 타요. 천천히 낮은 온도로 타기엔 저온 장기형입니다. 저온 장기형. 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조 건축물이 내화 건축물보다 어떻다고요? 더 잘 탄다고요. 더 빨리 타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죠? 그래서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 화재 성상은 뭐라고요? 화재 성상은 저온 장기형이 되는 거죠. 저온 장기형. 답은 2번입니다. 18번. 화재 하중에 주된 영향을 주는 것은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이에요. 자, 여기서는 화재 하중에 정의만 알고 있어도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화재 하중.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 하중이 큰 겁니다. 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위로 우리 어떻게 써요? 화재 하중의 단위가 kg per 제곱미터로 쓰잖아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죠?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시면 화재 하중에 주된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가연물의 양이라고요. 가연물의 양.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9번. 포소와 약재에서 포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자, 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눗방울. 그죠? 비눗방울이 포예요, 포. 기포 같은 거, 그죠? 그때 포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성질이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포는. 다음 2번, 화재면에 부착하는 성질이 작아야 한다? 아니죠? 화재면에 부착하는 성질이 높아야, 커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은 이 포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은 소화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 부착성이 더 커야 됩니다. 3번, 유면 봉쇄성이 좋아야 한다. 그쵸? 이제 이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류에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유류가 증발하면은 어떤 그 가연성 가스 기체가 증발하겠죠? 그 증발하는 기체가 불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면을 잘 봉쇄해야 화재가 확대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유면 봉쇄성이 더 좋아야 하고요. 4번, 내유성이 좋아야 한다. 내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에 견디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유성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다음 문제 20번. 중지류가 탱크에서 조용히 연소하다 여류층에 의해 가열된 하부의 물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라와 상부의 뜨거운 기름과 함께 분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뭐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가열된 하부의 물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라와. 끌었다고요. 끌어서. 뭐예요? 보일이 그 뜻이 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보일 오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탱크 하부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와서 상부에 있는 기름과 동반하여 같이 분출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보일 오버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